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용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저희 모카 처음이지 않나? 모카 처음으로 부산에서 시승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시승하는 모델 Y를 시승하는 것도 우리나라에서 처음이라고 합니다. 한테타님, 그리고 지디넷의 조재환 기자, 이렇게 3명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승을 한다고 하는데요. 한테타님은 뭐 대단한 프로젝트를 하셨더라고요. 서울에서부터 모델 S, 모델 X 다 와서 여기까지 한 번에 충전 한 번도 없이 이렇게 오셨다고 하고요. 저희는 충전 한 번도 없이 오고 싶었는데 도저히 안 돼. 도저히 못하겠어.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충전을 하게 되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올라갈 때 한번 최대한 충전을 하지 않고 한 번에 올라갈 수 있는지 그것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 어떤 차인지 여러분들 함께 살펴보시죠. 저희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여긴 파라다이스 호텔이에요. 파라다이스 호텔은 아시다시피 바로 앞에 해운대가 있죠. 해운대 이 아름다운 백사장 앞에 펼쳐져 있는 이 테슬라 슈퍼차저, 이 자체가 테슬라의 어떤 거대한 광고판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이 파라다이스 호텔에 묵는다거나 아니면 이 해운대 바다에 가는 거, 이거 자체가 뭔가 뿌듯한 프라이드를 느끼게 합니다. 그런 프라이드를 잘 느끼게 하는 게 이 테슬라의 어떤 특징적인 부분 중에 하나겠죠. 와, 이 앞부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깜짝 놀랐느냐면 이게 SUV 맞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냥 이거 누가 봐도 그냥 모델 3 아니야? 이 램프 그냥 모델 3에서 떼온 거잖아요. 그냥 부품을 그냥 갖다 쓴 것 같아요. 사실상 같은 차입니다. 테슬라 모델 3의 부품을 70% 정도 공유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부품이 똑같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모델 3가 세단이기 때문에 나는 마음에 안 든다 라는 분들을 위해서 여기서 높이를 조금만 높인 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모델 3와 굉장히 비슷한데 멀리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차가 더 작아 보이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사람이 옆에 서서 보면 생각보다 높이가 높다라는 느낌을 아마 받으실 겁니다. 네, SUV라면 당연히 진입각이 굉장히 높아야 될 텐데요. 예를 들면 이 각도, 요걸 진입각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각도가 사실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상고가 너무 낮아요. 기본적으로 모델 3에서 모든 것들을 키워놨습니다. 그러니까 높이를 높여놓은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키워놨기 때문에 실제로 차가 커 보이지 않는 거죠. 비율이 이렇게 돼야 약간 높은 차로 느껴지는데, 이건 그냥 모델 3를 가까이서 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모델 3하고 비율이 거의 비슷해서 차가 더 작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SUV 느낌이라기보다는 그냥 큰 모델 3의 느낌, 이런 느낌이 듭니다. 실제로 모든 것이 다 커졌기 때문에 이 휠하우스도 따라서 커졌습니다. 그래서 휠하우스가 커져서 이 안에 타이어가 지금 뭐가 껴져 있냐면 20인치 타이어가 껴져 있어요. 20인치로 느껴지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비율상 다 커졌기 때문에 큰 휠이 큰 휠로 보이지 않는 그런 마법 같은 그런 디자인을 보여줍니다. SUV 마니아한테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디자인일 것 같고, 모델 3를 타고는 싶은데 공간 때문에 도저히 선택하지 못했다, 이런 분들에게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봤을 때 모델 Y의 가장 큰 특징은 뭘까요? 겉보기에서 조금 더 크다? 네, 그건 당연하고요. 또 큰 특징 뭐냐면 수납 공간입니다. 수납 공간이 어떻게 다른지 살짝만 살펴보시죠. 앞쪽에 프렁크가 있는데 어지간한 기내용 가방이 세로로 들어갈 수 있는 정도 크기, 세로로 들어갈 수 있는 크기고요. 당연히 가로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갖고 있어서 모델 3에 비해서는 훨씬 커졌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모델 X에 비해서는 조금 아쉽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 정도 프렁크면 쓰지 않을까? 꽤 좋죠. 뒤쪽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네, 전동 트렁크를 갖고 있는데요. 전동 트렁크다 보니까 안에서 열고 닫기가 다 됩니다. 잠실에서 이걸 전시할 때 여는 건 됐는데 닫는 건 전동으로 안 됐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그거는 이걸 전동으로 닫을 때 누가 다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동으로 닫히지 않도록 하는 그런 락을 해놨던 거고요. 보통은 이렇게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고 이런 것들을 제공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런 거 되게 재밌네요. 세울 수 있어. 이렇게 집어넣어서 좀 세울 수 있는 거, 그리고 이것도 칸막이처럼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거, 이거 좀 재밌죠? 여기다가 짐 조금 넣고 여기다 짐 조금 넣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깊이가 굉장히 깊기 때문에 이 안에도 짐을 넣을 수 있다 라는 거고요. 3열 시트 옵션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필요하시면 3열을 여기다 넣으실 수 있고요. 그럴 사람이 있겠냐 싶겠지만, 네, 나는 여기 앉아서 갈 거야. 이렇게 앉아서 갈 수 있겠는데? 이야, 괜찮다. 여기에 이제 리모트 폴딩이 있어요.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3열까지 선택을 하시면 전동 폴딩이 생깁니다. 그런데 지금 이건 전동 폴딩은 아니고
반전동 폴딩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버튼 눌렀을 때 찡 하면서 앞으로 딱 젖혀지는 거지. 찡 하면서 앞으로 딱 젖혀지는 거여야 되는데 딱 안 젖혀지고 약간 밀어야 돼. 네, 뭔가 조금 이상한데, 뭔가 이렇게 길다란 물건을 넣을 때는 별 문제 없겠지만 길다란 물건이 아니면 조금 불편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네요. 3열 시트를 추가하는데 옵션 가격이 무려 300만 원입니다. 그런데 3열 시트를 추가하면 그 3열은 전동으로 일어나고 접혀지고가 된다고 해요. 자, 어쨌든 그러고서 이제 한번 3열로 차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네. 차박을 하면 이런 분위기거든요. 저는 그렇게 아름답지 못한 광경이지만 제가 보는 광경은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져요. 가운데 이렇게 막대 하나 없는 게 정말로 전망을 훨씬 더 아름답게 보여주네요. 일단 차박을 할 생각이 전혀 없던 사람도 이 차에 타면 차박 꼭 한번 해봐야 되겠다, 정말 꼭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실내 공간을 갖고 있습니다. 완전 평평하냐 라고 보면 살짝 올라와요. 아, 이거 평탄화를 조금 더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뭐 저는 요 정도는 거의 티 안 나지 않나? 요거를 굳이 평탄화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은, 지금으로서도 충분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저도 모델3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모델3는 이게 해치가 아니고 트렁크다 보니까 차박을 할 때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분명히 이런 느낌 아니고 약간 몸의 반이 트렁크에 들어가 있는 느낌이야. 근데 얘는 몸이 전체가 그냥 밖으로 드러나 있는 느낌이라서 굉장히 쾌적한 그런 실내를 보여줍니다. 자, 그럼 뒷좌석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 서울도 엄청 춥다는데 부산도 뭐 만만치 않습니다. 굉장해요. 일단 뒷좌석에 앉았을 때 척추감 모델3보다 조금 더 좋다고 해요. 많은 분들이 일단 시트가 좀 더 높으니까 좀 더 편하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요. 조금 더 개방감이 좋다. 근데 무엇보다 대단한 건 천장입니다. 여기 이 기둥 하나가 없었을 뿐인데 앉았을 때 정말 쾌적해요. 야, 이건 정말 쾌적하다. 머리가 닿지도 않죠. 보통 다른 차들은 어쨌든 천장 두께가 조금씩 있잖아요. 근데 모델3부터는 이 천장을 유리로 하면서 천장이 이렇게 얇은 거죠. 이렇게 얇으니까 머리 공간이 조금 더 나와요. 이만큼은 나온다. 차가 루프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머리 공간이 이 정도 나온다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래서 요즘 많은 메이커들이 이 테슬라를 따라서 유리 천장을 많이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유리 천장은 그럼 여름철에 덥지 않냐? 조금 덥긴 한데 솔라 글래스기도 하고 중간에 필름이 들어가 있는 글래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외선은 거의 99.9% 차단이 되고요. 그리고 열도 어느 정도 차단이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 자체, 유리 자체가 뜨거워져요. 그래서 유리 자체가 뜨거워지니까 약간 열이 느껴질 것이다. 반사가 아닌 이상은 어쨌든 필름 자체가 뜨거워지니까 여름철에 캘리포니아에서 좀 덥다고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선 그 정도는 아닐 겁니다. 어차피 실내 주차를 많이 하니까. 일단 개방감이 굉장히 좋네요. 앞좌석 헤드레스트도 굉장히 작은 편이고 유리도 굉장히 크고, 그러다 보니까 이 뒷좌석에 앉았을 때 사방이 다 트여 보입니다. 굉장히 앞도 옆도 뒤도 다 트여 보이네요. 뒤가 트여 보이는 건 그렇게 장점이라고 할 수 없을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짐칸이 바로 여기 있으니까 저희가 여기까지 오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여기 짐을 여기서 꺼내고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많이 이용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종류의 차들의 특징적인 부분,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이 짐이 있는 곳은 보통 춥거나 아니면 시끄럽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근데 테슬라는 이 뒷좌석까지 시끄러운 요인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머플러가 여기 있다거나 그런 배기음 같은 게 많이 들어오는데, 테슬라는 머플러가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소리가 덜 들어왔고, 이게 짐칸이 뚫려 있어도 별로 그렇게 거슬리지 않는 느낌을 보여줬습니다. 뒷좌석에 이게 폴딩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많이 궁금해 하셨잖아요. 여기서 얼마나 더 젖혀지느냐? 네, 여기까지 젖혀집니다. 물론 이게 뭐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데, 이게 이렇게 되는 게 그래도 안 젖혀지는 것보단 낫죠. 그런데 젖혀지는 게 그렇게까지 큰 의미는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머리가 좀 닿아요. 저는 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워낙 앉은 키가 큰 사람이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머리가 닿지는 않을 거예요. 저는 조금 닿는데 많은 분들이 닿지 않을 걸로 예상됩니다. 시트를 뒤로 젖히는 게 더 편하냐, 이게 좀 애매해요. 이 차의 뒷좌석은 시트를 젖힌 것보다 안 젖힌 게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시트 구성을 조금 젖혔을 때 느낌이 별로 좋지 않게 만든 것 같아요. 그런 건 조금 아쉬운데, 일단 시트 자체가 조금 더 몰랑몰랑하게 가장자리에 스폰지를 좀 더 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모델 3도 아마 이런 식으로 리프레시가 될 텐데, 조금 더 좋아진 걸 볼 수가 있네요.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거, 그러면 마감 품질이 나쁘지 않을까 라고 얘기하는 거, 정확하게 저는 테슬라의 마감 품질이 어떤 부분이
나쁘다라고 얘기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뭐 만약에 에러라고 치면 에러는 많습니다. 당연히 많죠. 어떤 부분이 에러로 느껴지느냐, 유리 천장하고 이런 것들이 약간 고급스럽게 마감되어 있진 않아요. 일단 고급스럽게 마감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이런 것들도 네, 요게 이렇게 고급스럽지 않다.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이거부터 볼까요? 여기가 이렇게 틈이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도 사실 이렇게 떠 있습니다. 여기 손가락이 네,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많이 비어요. 요쪽은 안 들어가잖아요. 안 들어가는 게 정상인데 이렇게 많이 비어요. 많이 비어서 충분히 들어가는 정도. 카드 몇 개는 넣을 수 있다. 2개 이상 넣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나오고, 여기도 사실 이렇게 쑥 들어가고요. 여기는 지금 접착제가 이렇게 울어 있어요. 접착제가 이렇게 울어 있는데, 네, 이게 그렇게 품질상 그렇게 썩 좋은 품질은 아니죠. 네. 일단은 아직은 초기차고,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잘 만들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오류라면 오류, 약간 에러가 있어도 이 정도는 대세에 지장 없지 않나? 약간 미국 사람들 특유의 그런 거 있잖아요. It works. 그러니까 뭐 작동되면 됐지 뭐,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미국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이거는 그렇게 큰 문제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가장 중요한 건 앞좌석이니까 운전을 하면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넉넉하네. 진짜 잠깐 슈퍼차저에 잠깐 들어갔다 나오면 그냥 마음이 편하네. 아, 이걸 뭘 그렇게 안 가려고 그렇게 바득바득합니까? 아이고, 별거 아니구만. 그냥 마음 편하게 충전을 잠깐 하고 가는 게 낫죠? 지금 타시는 모델 X는 주행거리가 몇이에요? 지금 100% 하면 나오는 게 432km 나옵니다. 400km 넘으면 뭐 특별히 충전량이 더 많을 필요도 없네요. 연비운전 굉장히 잘하시잖아요. 네. 연비운전 굉장히 잘하는데 그거는 가솔린 연비운전을 잘하시는 거고, 사실 전기차 연비는 운전을 좀 다르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요? 가솔린은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속으로 주행을 하더라도 네. 그래도 뭐 기어를 높게 넣거나 뭐 중립을 넣거나 이런 방법으로 고속이더라도 연비가 잘 나오는 방식으로 운행하는 게 연비운전에 도움이 되죠. 네. 근데 전기차는 그렇지 않아요. 전기차는 일단 절대 속도 자체가 높아버리면 그냥 전기를 빨아먹습니다. 일반적인 내연기관차, 특히 디젤차 같은 경우는 그냥 최고단 넣고서 그냥 고속으로 가는 게 오히려 연비에 더 도움이 되죠. 차는 100km 뭐 미만으로. 네, 그렇죠. 전기차는 느리게 가는 게 무조건 연비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속도를 막 올릴 수가 없네. 오후 7시 22분 도착으로 돼 있는데 조금 이거보단 빨리 가야 될 것 같은데, 달리는 느낌이 일단은 어젯밤에도 많이 느꼈지만 생각보다 잘 달립니다. 여러분들 혹시 모델 3 퍼포먼스 그리고 모델 Y 퍼포먼스, 이런 퍼포먼스가 있기 때문에 이 롱레인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는 면이 있어요. 근데 롱레인지가 느려. 퍼포먼스가 3.7초, 이 롱레인지는 5.1초예요. 그러니까 5.1초 사실 느리지. 아니, 3.7초랑 5.1초면 일단 느낌상 3하고 5잖아. 네. 엄청난 차이로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5.1초면 엄청나게 빠른 거다. 어떤 차랑 비슷한 거냐면 스팅어 3.3 터보랑 비슷합니다. 제네시스 G80 3.3 터보 진짜 잘 나간다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엄청 빠른 차고, 그리고 오히려 출발할 때 출발 가속력 갑자기 훅 하면서 나가는 그런 느낌은 전기차를 능가하는 가솔린 차는 그렇게 흔히 찾아보기 힘듭니다. 정말 쭉 나가는 느낌이 있죠. 근데 이 덩치가 시속 100km까지 3.7초에 도달한다? 퍼포먼스는 정말 얼마나 대단할지. 3.7초라면은 물론 제 차는 3.4초죠. 그렇긴 한데 SUV로서 3.7초라면 그것도 대단한 느낌이 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코너링 같은 거 아주 훌륭합니다. 코너링이 뭐 아무래도 저중심 설계, 아무래도 바닥에 배터리, 이거 정말 대단하거든요. 미국에서도 롤오버 테스트 같은 걸 해보면 차가 뒤집어지지 않기 때문에 테스트가 안 되는 우스운 그런 사건이 있기도 했죠. 아니, 차가 뒤집혀야지 전복 안전성을 테스트를 하지, 아무리 뒤집으려고 해도 뒤집히지 않으니까 오뚜기라는 별명이 생겼을 정도로 전복이 잘 일어나지 않는 그런 자동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주행 감각에 장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조금 차가 딱딱합니다. 요철을 넘을 때, 사실 요철을 제대로 넘으면 괜찮은데 요철을 약간 대각선으로 넘을 때 되면
좀 이렇게 흔들리는 면이 강하게 느껴지는 면이 있어요. 차가 워낙 단단하기도 하고 스테빌라이저도 너무 강해서 그래서 그렇게 느껴지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주행 감각 전체적으로는 뭐 만족, 굉장히 좋은 그런 주행 감각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약간의 특이한 점, 운전의 특이한 점은 조금 알고서 미리 시승을 좀 해보고 자기의 취향과 맞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본 후에 선택하시는 것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런 것들이 너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고 내 취향은 이거랑 좀 다르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시승차에서 정말 아쉽게도 FSD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풀 셀프 드라이빙 캐퍼빌리티, 풀 셀프 드라이빙을 할 수 있는 그 기능, 할 수 있는 가능성, 능력, 요것이 빠졌다는 건데요. 그게 빠지다 보니까 평소에는 뭐 완전 자율주행 쓸 일이 별로 없긴 없죠. 그런데 약간 안 좋게 일부러 해놓은 게 있어요. 테슬라가 굳이 차선을 옮길 때 깜빡이를 켜고 차선을 옮기면 현대차 같으면 계속 그래도 핸들을 잡아주는 기능이 유지되는데 테슬라는 깜빡이를 켜고 차선을 옮겨도 옮긴 다음에 이렇게 핸들을 유지해주는 기능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핸들 유지 기능을 켜줘야 돼요. 좀 아쉽죠? 이거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당연한 얘기지만 모델3에 비해서 고속 안정성은 조금 떨어지는 편입니다. 물론 고속 안정성이 SUV 치고는 굉장히 안정감이 느껴지는 그런 주행 감각을 보여주고 있어요. 처음에 저희가 부산까지 가는 계획을 한 것 자체가 조금 무리수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부산까지 직접 가봤으니까 이걸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부산까지 가는 건 무리다. 어쨌든 500km 주행거리로 부산 가는 건 무리다. 이런 걸 알게 되네요. 힘들게 어찌어찌 부산을 갈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 부산을 힘들게 간다는 거는 무의미하다. 충전은 역시 북상주에서 해라. 네. 충전은 역시 북상주죠. 어쨌든 이 차는 패밀리카고 4명이 타고 이동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이 차를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거 없으면 모델3가 더 좋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 차는 많은 사람이 탄다를 전제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4명 가족이 타고 중간에 한 번만 충전하면 되니까 한 번 충전이 뭐 되게 골치 아픈 일도 아니에요. 한 10분 정도만 충전하면 충분합니다. 그냥 화장실만 갔다 오면 돼요. 그래도 어쨌든 충전을 하긴 해야 된다. 일반 4명이 타는 가정에서는 반드시 충전한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서울에서 부산 갈 때 중간에 휴게소는 꼭 들리잖아요. 휴게소는 들리죠. 근데 한우 갈비집을 들리진 않지. 미세먼지 어때요? 지금 여기는 8. 잠깐, 그렇다면 50%밖에 못 걸러준다는 얘기? 뭔가 이상한데요? 너무 맑아요. 지금 초미세먼지가 바깥하고 안이 똑같아요. 바깥이 지금 초미세먼지가 9거든요. 모델 Y에 헤파 필터가 큰 게 들어간다고 알고 있었는데 사실이 아니었나 봐요. 모델 Y 필터가 왜 이거밖에 안 되지? 뭔가 이상합니다. 우리가 듣기로는 헤파 필터 제대로 장착됐다고 했는데 이 정도면은 아마도 루프트 필터 또 나와야 되겠네. 루프트 필터, 모델 Y용 루프트 필터가 꼭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에는 화생방 모드도 있고 헤파 필터도 있고 이렇다고 들었는데 지금 얘는 모델 3랑 같은 게 들어가는가 보다 싶어요. 모델 3가 딱 요 정도거든요. 밖에 미세먼지 한 50%도 채 못 걸러주는 게 모델 3의 필터였는데 지금 안 열어봐서 모르겠지만 얘는 열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테슬라는 안 열어봐서 모르겠지만 모델 Y가 글쎄 일단 미세먼지는 그렇게 썩 좋은 상태는 아니네요. 저희가 지금 히터를 갑자기 켰는데요. 히터를 켜고 온도를 조금 이렇게 올려봤어요. 온도를 22도로 올려도 주행거리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는 거는요, 이 차에 기본적으로 히트펌프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히트펌프가 있게 되면 아무래도 겨울철 주행거리가 훨씬 더 좋아지게 되고요. 그리고 좀 이상한 거는 이게 측정이 제대로 된 건지 모르겠는데 겨울철에 주행거리가 일반 여름이나 봄이나 이런 상온보다 오히려 더 좋게 나옵니다. 환경부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면 고속도로 주행거리가 겨울이 되면 더 길어져요. 이게 맞는 건가? 뭔가 보면서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이 배터리가 고속 주행을 하게 되면 열을 받잖아요. 그래서
테슬라는 그 배터리를 식히기 위해서 또 팬이 돌아야 되고 또 거기에 냉각수를 돌리기 위한 펌프가 돌아야 되고 그게 또 전기를 잡아먹게 되는데 겨울철에는 그게 돌 필요가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전기를 덜 잡아먹게 되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도 됩니다. 어쨌든 지금 겨울철에 히터를 틀었을 때 이렇게 전비가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 굉장히 유용한 걸로 느껴지고요. 이 히트펌프는 전기차에선 다 필수적으로 적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또 드네요. 내 차만 없어 히트펌프. 제 차도 없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 전까지는 안전하면 볼보를 가장 먼저 떠올렸지만 이제는 아마도 볼보보다 테슬라를 먼저 떠올릴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충돌 테스트 같은 걸 해보면 테슬라의 충돌 테스트 결과가 더 좋아요. 측면에서 차를 들이받았을 때 그때 어떤 식으로 차의 변형이 일어나는가 이런 것들을 보잖아요. 그리고 승객에게 충격은 어떤 식으로 전해지는가 이런 걸 보는데 실제로 충돌 테스트 결과를 보면 자동차 자체의 변형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죠. 기본적으로 테슬라가 단단하게 만들어져서 그런 것도 있을 텐데 배터리팩 덕분이기도 합니다. 배터리팩이 바닥에 깔림으로 해서 그 배터리팩의 구조적인 특성이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 측면에서 들이받을 때 결국에는 이 바닥부터 전체를 들이받게 되는데 배터리팩이 캐빈룸을 확실하게 안전하게 보장해 주는 것 같고요. 정면 충돌에서도 앞쪽에 엔진이 없기 때문에 앞쪽에 엔진룸을 크럼플 존으로 온전히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죠. 그렇다고 해서 전기차가 무조건 그냥 저절로 안전해지냐? 그건 당연히 아닙니다. 전기차들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더 강력한 초고장력 강판을 사용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지금 모델 3, 모델 Y는 IIHS가 테스트한 모든 차 중에 가장 안전한 차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뒷좌석으로 옮겨왔어요. 갑자기 순식간에 짠! 옮겨오니까 되게 신기하시죠? 부산에서부터 계속 고속도로를 오고 있기 때문에 네, 과정이 없이 이렇게 점프합니다. 점프. 지금 뒷좌석에 왔더니 뭐 좋아요. 많은 분들이 정말 궁금해 하셨잖아요. 이 모델 Y의 뒷좌석. 승차감이 어떤지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왜 웃어요? 왜? 별로 안 좋아서 그러는 거죠. 네, 그거를 어떻게 좋게 얘기할지. 아니 왜 좋게 얘기해요? 아니 그냥 안 좋으면 안 좋은 거죠. 3는 뒷좌석 승차감이 안 좋다는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은 것 같아요. 다 좋다고 했던 것 같은데 모델 Y는 뒷좌석 승차감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얘기를 듣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아쉬워하는 것 같아요. 뒷좌석 승차감이 어쨌든 그렇게 썩 좋은 느낌은 아닙니다. 뭔가 조금 아쉬워요. 큰 차이는 아닌데 따지고 보면 당연한 일이에요. SUV의 뒷좌석 승차감에 꾸 있었던 것 같아. 원래 SUV는 승차감이 좋지 않은 차예요. 뒷좌석 승차감이 좋으려면 세단 같은 형태의 자동차가 뭐 월등히 좋을 수밖에 없는 거, 그게 사실 당연한 거죠. 승차감이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할 수도 있겠다. 굉장히 떨어진다는 건 아니에요. 굉장히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보통 우리가 기대하는 승차감이 뭐 모델 3 아니면 세단 뭐 그런 차들의 승차감을 우리가 떠올리니까 그런 것보단 좀 떨어진다라는 거고요. 20인치 휠을 낀 자동차, 40 시리즈 타이어를 낀 자동차라고 치면 그렇게까지 나쁘다고 느껴지진 않는 그런 승차감입니다. 다만 너무 기대감이 컸었던 것 같아요. 많이 기대하셨어요? 모델 Y에 대해서. 다른 SUV들하고는 조금 다른 승차감을 갖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SUV면 좀 물렁물렁하다 이렇게 느끼기 쉬운데 이 차만큼은 그 물렁물렁함이 거의 없고 차가 스테빌라이저도 굉장히 단단하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차체 강성이 너무 높아요. 보통의 다른 자동차들은 차체가 어느 정도 좀 플렉서블 하잖아요. 그런데 이 차는 플렉서블 하지 않고 그냥 딱딱한 그 자체, 전혀 뒤틀림이 없습니다. 그 뒤틀림이 전혀 없는 게 이 차의 장점이자 단점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차가 어느 정도 움직여지면서 충격을 좀 흡수하는 거,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는 익숙한데 그게 없으니까 더 딱딱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을 주행해 봤어요. 이틀 동안 꼬박 이렇게 주행만 한 자동차는 사실 흔치 않은데 저희로서도 뭐 굉장히 의미 있는 자동차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주행을 해봤습니다. 최근에 자동차 회사들 모두 다 전기차 시대로 바뀌고 있잖아요. 특히 현대차 완전히 빠르게 전환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타깃은 명확하죠. 테슬라 타독, 테슬라를 잡겠다라는 거죠. 아이오닉5 당연히 그런 주역이 될 것 같은데 기아차도 마찬가지. CV 당연히 테슬라를 잡겠다 라는 생각으로 만들어졌을 텐데 테슬라 모델 Y는 이런 자동차 회사들이 쫓아오는 것에 맞춰서 한 발짝 더 나간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물론 이 차가 모델 3에 비해서 정말 획기적으로 변한 것인가 아직도 조금 아쉬움이 남긴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정말 많은 소비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자동차의 카테고리에 정확하게 착지하고 있다는 점이죠. 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아이오닉 5랑 이 차량 경쟁입니까? 아이오닉 5요? 경쟁일 것 같습니다. 되게 비슷해요. 비슷해요? 네. 사이즈 비슷하지 않나요? 아, 모델 Y랑 아이오닉 5는 비슷하다. 사이즈도 비슷하고 금액도 비슷할 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 아이오닉 5가 이제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처음 나오는 차잖아요. 네. 고속 충전도 가능하고. 그렇죠. 그래서 두 개가 굉장히 이렇게 기대가 되고 비슷하게 이제 보시고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이오닉 5의 장점이 있다면 일단 고속 충전. 고속 충전, DC 콤보. 네. DC 콤보로 고속 충전을 할 수 있다. 일단 고속도로에서 충전이 좀 쉽겠네요. 그렇죠. 우린 고속도로에서 나가서 상주에서 충전을 했는데 어렵진 않았지만 네. 어쨌든 고속도로 안 나가고 휴게소에서 충전할 수 있으면 네. 그게 더 좋죠. 그렇죠. 좋죠. 아이오닉 5가 지금으로서는 약간 1승 뭐 약간 한 점을 먹고 가는 느낌이네요. 돼요. 아이오닉이 그럼 다 좋네. 아이오닉은 뭐 충전도 더 빠르고 뭐 다 그냥 아이오닉이 짱인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모델 Y의 장점 없습니까? 테슬라의 장점. 그건 너무 당연히 오토파일럿. 아, 오토파일럿. FSD. 아, FSD가 있다. 하긴 뭐 원격에서 부르면 서먼으로 오고 이런 것도 굉장히 훌륭하죠. 그리고 또 그리고 저는 이 터치 스크린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재밌어요. 그림도 그리고 게임도 하고. 그림 그리고 게임하고. 네. 아니 너무 작은 얘기인 것 같은데 자동차에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버그 픽스나 네. 업데이트를 해주는 면도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원래 네. 보통 차를 사면 그냥 그걸로 끝이잖아요. 뭔가 새로운 기능이 나오면 새 차를 샀을 때부터 적용이 되고 하는데, 저는 2년 전에 산 테슬라가 아직도 업데이트를 받으면 주행거리가 조금 개선이 된다던가 어떤 기능이 뿅 하고 생긴다던가. 아, 단순하게 그냥 뭐 내비게이션 업데이트 뭐 이런 게 아니라 네. 정말 자동차의 주행 기본 파워트레인이나 네. 뭐 아니면 자율주행이나 이런 것들을 근원적으로 바꿔주니까 그런 무선 업데이트는 정말 흐뭇하겠네요. 네. 받고 나면 좀 흐뭇하죠, 사실. 기존 자동차 회사들은 빨리 낡아지게 만드는 데 집중했었어요. 차를 가진 소비자들한테 오히려 배신을 하는 거야. 점점 저게 낡아지고 새로운 차를 또 만들어서 새로운 유행을 만들고 저 차는 후진차 이런 느낌이 들게 하는 거, 그래서 차를 빨리 바꾸게 하는 거, 이상하게 나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테슬라는 그걸 정면으로 뒤바꿨다는 점에서 아주 뭐 주목할 만한 그런 변화를 이끌어냈다고 봅니다.